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요, 미리 좀 별표를 좀 쳐놓고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시험 문제 너무너무나 내고 싶은 문법적인 요소도 딱 좋고요. 글의 구조도 여러분들 이런 논리 구조 훈련시키기 딱 좋습니다. 뭐 미리 좀 체크 좀 해줄까요? 선생님 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S는 specific의 줄임말입니다. 세부적인 정보 하나 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시로서 specific to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나오는 여기가 specific to 이렇게 해서 뭔가 예시 두 개를 주고 여기 중간에 결론 하나, 끝에 가서 결론 하나 이렇게 각각의 결론을 끌고 나오는 이런 구조의 글입니다. 글의 구조도 그냥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미리 좀 체크해 놓은 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요 문장 서술형 문제 이것도 미리 다시 한번 이것도 도치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혹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도치가 시험지에 나왔던 친구들에게는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좀 보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좀 중요한 거 좀 체크를 해놓고요. 자, 일단 내용 한번 좀 설명해 주고 갈게요. 문제를 명시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는데 이 말이 또 안 와닿는 친구들은요. 우리 김춘수님의 그 꽃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알겠죠? 그것이 나에게 와가지고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시적이란 말이 우리 제자님들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을 때 그걸 우린 정말로 의식을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 이름 붙이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면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텐데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래? 하고 뭔가를 인지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어려울까봐 정말 좋은 두 가지 예를 참 잘 들어줬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specific, 세부적인 사항 1, 2로서 예시를 두 가지 내용을 참 잘 들어줬어요. 자, 갑니다. Let's return to a time. 어떤 때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때냐면 하면서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해주면 이 좋은 글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싫은데 자, 이때 a time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또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왔거든요. 선생님, 여기 비동사 다음에 뭐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고요. 이때 비동사는 있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때 비동사는 이 형식이 아니라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쓰였다인데 선생님 이런 말 너무 싫습니다. 근데 싫다면서 왜 하냐? 여러분들 나 말고도 선생님 말고도 다른 수업 듣다 보면 문법 용어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해준 이유가 그런 말 듣고 괜히 쫄지 마시라고 일형식으로 그냥 있다 혹은 어떤 존재가 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있다의 뜻이에요. 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있는 in which는요 하나의 관계부사로서 when으로도 바꿔 써줄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선생님이 이것도 뭐 선생님 개인적인 푸념인데요. 선생님 강의에 가끔 아까 프로 불편러들이 가끔 댓글 단다고 선생님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끔 또 선생님 문법 강의 이런 거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시험 문제가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곡히 정말로 행여나 선생님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관련하시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강의를 혹시나 듣는다면 제발 이런 너무 지엽적인 문법 강의는 내지 않았으면. 자,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입장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어떤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어떤 때냐면 관계부사 in which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이 were not 없었어요. in living color.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뭔가 살아있는 그러한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컬러. 이런 생생한 그런 색으로 있었다. 알겠죠? 그렇지 않았던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말 참 어렵겠네요. 흑백사진 시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During that period. 자, 그 기간 동안에 people, 사람들은 하면서 요거 이제 요 표현 알아야 됩니다. refer to A as B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이 구조예요, 구조. 어휘력입니다. 문법 아니에요. refer to A as B. 그러니까 이때 refer to 하게 되면 이건 콜의 뜻입니다. 콜. 그럼 쉽죠? 부르다. 즉, pictures. 자, 사진을요. photographs. 그냥 뭐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픽처도 사진이고 포토그래프도 사진이니까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black and white photographs. 자,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as we do 이때 do는 여기 있는 리퍼를 언급하는 거예요. 뭔가 부르다.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흑백 사진 보면 흑백 사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즉 우리가 오늘날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사진을 보고 흑백 사진을 보고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뭘 나타내는 말일까요? 자, 봅니다. The possibility of color. 자, 이 컬러 사진, 이 A라는 것의 그런 가능성은요, did not exist. 존재치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it was unnecessary. 자, 이런 단어들 잘 보시고 이런 것도 항상 반의어로 잘 내죠. 그게 불필요했습니다. 뭐 하는 게요? To insert the adjective. 자, 그 형용사를 삽입하는 게요. black and white. 흑백이라는. 즉, 그냥 사진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진이 사진이지.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이라는 게 따로 없고 컬러 사진이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도 없었으니까 그냥 사진이라고 부르면 그게 사진인 거예요. 흑백 사진이라고 굳이 형용사까지 집어넣으면서 돌릴 필요 없이. 그죠? 자, 그러나 suppose, 가정해보세요 하면서 이게 접속사 때 생략된 거고요. We did, 이때 did는요. 정말로 진짜로 하면서 여기는 include를 강조하는 강조의 do입니다. 근데 과거니까 did를 쓴 거예요. 정말로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자, 흑백이라는 그 어구, phrase 그럼 어구죠. 흑백이라는 그 어구를 정말로 포함시켰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됐죠? 이렇게 한 덩어리고요.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진짜 우리가 이 컬러 사진의 그 existence, 그 존재, 그 전에 흑백 사진이라고 굳이 한번 불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는 사진이 그냥 흑백으로 나온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지만, 그죠? 사실 명확히 따져보면 현실은 흑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님들. 현실은 흑백이 아닌데, 그죠?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는데, 컬러 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by highlight, 이런 단어들 잘 보세요. 강조함으로써. That reality.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현실이란 건 우리 실제 현실은 흑백이 아니잖아요. 컬러죠. 형형색색이 있으니까. 근데 사진만 흑백이란 말이에요. 흑백 사진이라고 굳이 부르면서. 그래서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we became 요런 단어들이에요. conscious. 우리가 이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current limitations. 자, 현재, 멀려 이런 단어들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 전부 다 어휘 문제 가능합니다. 빈칸 이런 것들. 현재 한계를, 여기서 현재 말하는 한계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뭐야? 현실은 지금 컬러풀한데 사진은 그냥 흑백이네. 한계가 있네, 이 사진에. 그죠?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and 그리고 그래서 open, 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open이냐 close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요. To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이. 그리고 potential opportunities, 어떤 잠재적인 그런 기회. 즉 컬러 사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문제를 인식할 때 명시적으로 그걸 의식을 하게 된다. 이거 흑백이 아니라 컬러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 선생님이 문법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밑에서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바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도 문법적인 걸 떠나서 두 번째 예시로 2차 세계대전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문장 띄워넣기 위치 문제도 가능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잠깐 이제 형광펜을 빠뜨렸네요. 자, 그리고 방금 이 문장이 이 소단락은 아니고요. 첫 번째 예시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빈칸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연결사 이런 거 넣으면요, 마찬가지로 게다가 하면서 이런 연결사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lso, 또한. 그죠? 아니면 in addition, 게다가, furthermore, 더욱이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자, 또한, 보세요. 자, 1차 세계대전이 was given, 이때 that은 그냥 지시사예요. that name, 그 이름을 주어짐을 당했다, 즉 부여받았습니다. only after, 이거 좀 더 뒤에서 도치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뭐한 이후에야. 우리가 깊숙이 in battle, 전쟁에 참여한 후에야. 바로 2차 세계대전 깊숙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좀 내려서. 자,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여기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그 끔찍했던 기간 그 전에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이 만약에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1940년대의 그 끔찍한 기간 전에는, 즉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은요. 단순히 the Great War, 큰 전쟁, the Great는 위대한이 아니고요. 그냥 큰 전쟁, 가장 큰 전쟁이라고 불렸거나 또는 even worse, 좀 더 나쁘게 the war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낸 그 전쟁. 됐죠? 그런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what if? 그런데 만약 뭐라면 어땠을까? had called 하게 되면 그렇게 불렀더라면, 그렇게 부른 건 아닌데,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불렀더라면, 즉, 그걸, 끊었나요? 그걸, call A, B 구조죠. A를 B라고 부르다. 그걸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 1918년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됐어.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없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이걸 그냥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으면 어땠을까? Such a label. 자, 그러한 제목은요. 그럼 이런 지칭 정보들, 그러한 제목은, 그럼 이런 것들은 앞내용이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순서 위치도 정말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까 위치 문제도 괜찮다 그랬고 순서 문제 배열도 괜찮아요. 그러한 제목은요. 자, might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그죠? 아주 가장 낮게 추측하는 거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몰랐으면 외워두셔야 돼요. Might have made the possibility of second worldwide conflict. 그러니까 뭐예요? 뭐 어떤 그 두 번째 세계적 충돌의 가능성, 즉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세계적 충돌의 가능성이 뭐예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1차 하면 2차도 있나? 그래서 그러한 제목은 might have made,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A를 또 이 구조 이렇게 B로 만들다. 그럼 이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됐죠? 즉 2차적인 세계적인 갈등, 즉 2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A를 looming reality, 뭔가 다가올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looming 하게 되면 자, 흡부역해 보이는 이런 뜻도 되고요. 뭔가 다가오는 어떤 일이, 특히 이제 어떤 전쟁이나 안 좋은 일 따위가 일어날 것 같은 더 큰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 가지고 원문에서 unpredictable 이렇게 써놨었죠. 여기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 unpredictable이 됐었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looming이 좀 더 좋은 표현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커지는, 그렇죠? 더 큰 그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어떤 정부라든지 개인들에게. 그러면서 이 또 단락 결론 갑니다. 이렇게요. 즉, 아까 선생님이 주제로 잡아놓은 게 이 문장인 거죠. We become conscious.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데 of issues. 어떤 문제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특히나 뭐 할 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째로 빈칸도 괜찮겠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됐죠? explicitly, 명시적으로, 겉으로 딱 드러나게 identify, 확인하고 그것들을 의식하고 이해할 때. 알겠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리구조도 이해됐죠? 첫 번째 예시 주고, 첫 번째 조그만 결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결론을 주고, 다시 한번 끝에 가서 결론 주고,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선생님이 도치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only after 이 부분을요,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뽑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면 자, 오직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in battle, 깊숙한 전쟁 안에 들어간 후에야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only after는 부정어구 취급을 받거든요. 오직 이렇게 한 후에야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어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문문 어순이 됩니다. 즉 이걸 우리가 도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was 비동사, 그다음 여기 자 주어 pp로 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도치 구문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직접 써줄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이 우리 제자님들 어때요? only after를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it과 그죠?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 넣는 것도 방법이죠.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that 강조형법. 그러면 it과 that 사이 여기 only after we were deeply 이 부분을 이 it과 that 사이에 싹 하고 집어 넣고요. 됐죠? 그런 다음 뒷부분을 쓰는 건데 다시 이걸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다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이 부분이 정상 어순이 됐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it was 하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죠? 그럼 이
뒷부분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뒷부분도 다시 정상호순이 돼야 되겠죠. 즉 뭐예요? 여기 word W were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다시 was given 하고 다시 정상호순이 되는 거겠죠. 아, 이렇게요.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원래 문장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걸 only after를 앞으로 보내서 뒷부분을 도치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걸 다시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서 뒷부분은 다시 정상호수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출제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됐죠?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내용도 좋았었고 문법적으로도 출제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문이었습니다. 복습 더 꼼꼼하게 하시도록. 알겠죠?